국어학원 영어 강사 서동현이고 선일여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일여자고등학교 시험 유형 분석인 거고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다룰 거고요. 참고로 2학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싹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시험 범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모의고사 개수가 12지문, 그리고 부교재 36지문, 지금 총 48개 지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능률복화 수능 완성에서 약 500여 개의 문장으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다 암기성 영역이고요. 그리고 본문 이렇게 추가됐고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두지 않고 2주 전, 3주 전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에 분명 봉착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나왔었던 이 48개의 질문이 전부 다 이해 위주로 많이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글을 정말로 읽고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활용까지 가능하느냐. 뭐 물론 몇몇 문제들은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작년하고도 또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첫 번째 쭉 보시면 1번부터 8번 그리고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15번까지가 전부 다 데이 1에서 12에 해당되어지는 단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점수 포진 역시 1.4, 1.3, 1.2, 1.5 점 단위로 나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점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하셨고 문제 개수 15개 상당해요. 저거 아마 읽어 내려가면서 본능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을 보면요. 문맥상 어색한 어휘 찾기, 주장 찾기 넘어가시게 되면은 또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은 주제 찾기, 제목 찾기인 거니까 결국은 다 대입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문항들을 보면은 빈칸 추론이 다수문항.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일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특히 어법 가지고서는 우리들을 많이 곤란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는 어법 총 3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법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어려운 어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수일치라든가 관계사라든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찾기. 이거 전부 다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줄 어휘를 전부 다 변형해서 출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중등과 중상. 그래서 얘네가 그나마 조금은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여기가 또 핵심이었어요. 문장 삽입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지문의 일부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운 대로만 찾아가지고서는 어디에다가 문장을 삽입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됐을 때 분명 오류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순서 문제, 요약문 문제, 요약문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확실히 줄었죠. 서술형 100점이 예전에는 40점 만점이었는데 이제는 20점 만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능률복화 수능 완성에서 이제 예시문 그대로 썼고 네모단으로 각 1.5점씩 서술형이에요. 첫 글자만 주고서는 여기에 맞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쓰셔야 했었던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럼 지금 문항 개수 보이시죠? 총 몇 문항이었었던 거예요? 44문항입니다. 시험 시간 50분이라고 치면요 거의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촉박했을 거고 본능적으로 풀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외에 부교재에서 나왔었던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을 시간이 상식적으로 거의 없어요. 첫 문장 읽어보고 마지막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지가 떠오르고 접근을 해야만 어떻게 처리가 됐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시도예요. 다른 의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놓게끔 그렇게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한번 봐봐요. 결국 어휘 15문항, 부교재 20문항에서 80점 배치가 됐고 서술형이 20점 배치가 되었습니다. 어휘 한 문항인데 총 쪼개서 4문항으로 나왔고 교과서 한 문항, 부교재에서 그리고 2문항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조합했습니다. 문학해설 파트이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볼게요. 이게 기말고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3번과 같은 문제가 총 15문제가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시입니다. 계획인데 스콜러십 펀드라고 한다는 것들을 부여할 계획이 죄송해요. 걔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스콜러십 펀드라고 한다는 것을 부여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딸내미를 기억하면서 주모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문장은 단어책에 그대로 써져 있는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차이점은 뭐인 거냐면 그래도 전부 다 1, 2, 3, 4, 5번을 동사로 넣어서 죄송합니다. 동사 파트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당이 아니라 거의 한 10초, 15초 컷을 해줘야 시간적인 여력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답형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R이라고 한다는 단어, P라고 한다는 거, A, D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철자만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요. 철자를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스펠링 하나만이라도 오류가 있었다든가 복수 형태와 같은 것들을 빼먹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오답 처리식이 있었어요. 채점도 굉장히 깐깐하시게 해줬다. 그리고 암기 영역이에요. 이해 영역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암기 영역으로 무려 500여 개의 문장 정도를 스스로가 습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꾸준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애먹기 십상입니다. 다음은 한번 넘어가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케이스가 문맥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번부터는 바꿨어요. Not sufficiently 충분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원래 본문에서는 are insufficient in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없애고 not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바꿨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가능한 거고 뒤에 sound 타당한 거예요. reliable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으로 바꿨던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요 완전 끄집어내서 뜯어 고쳤어요. It is challenging 어려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커넥션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게 돼요. 결정하고 알아내는데 링크를 이 둘 사이에서 의미는 똑같아요. 바뀐 건 없어요. 단 표현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당혹스러워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However 근데 연구원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took into account 고려했을 때 사실과 같은 거. 어떤 사실이냐면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또한 담배를 피는 사람이더라 라고 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었을 때 대다수의 이러한 연관성이라고 한다는 게 vanished,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본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부분의 연관성이라고 한다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주절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치를 바꿔치기에 가지고서는 결국은 일곱 판단하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 모자란 거 아시죠? 그 상황에서도 일곱 판단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어휘 문장일수록 특히 한 문장 전체를 읽어주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단어만 보고서는 매칭시켜야지 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조금 접근이 힘들어졌어요.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문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걔네들이 아마도 안 좋게 만들 거야. 악화시킬 거야. 신뢰 가능성. 그것도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결론에 대한 신뢰성을 악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걔네들이 만들 거예요. 이러한 결론이라고 한다는 걸 덜 의심이 가게 만들 거예요. 덜 의심이 간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믿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악화시켰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답이 5번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 결국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읽어 내려갔어야 됐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시간에 대한 압박을 또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이지. 다음, 문장 삽입과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듯이 완전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꿨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인 거냐면 여기 부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원래 원문에서는 예시가 나와 있었던 파트인 건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똑같은 부분에 예시 파트를 지워버린 거죠. For example이라고 한다는 거를 지워버린 거예요. 대신에 답을 찾기에 적절했던 건 뭐냐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예시. 그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예시를 표현을 했다는 거는 이 앞에 예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예시.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시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금 표현들마저 바꿔가면서 늘려가면서 글을 정정하고 수정했다는 거. 즉 얘는 보자마자 푸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읽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게끔 변형한 문제.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뀐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 1등급 컷은 97.4점인 거고요. 근데 동점자 수가 진짜 별로 없어서 안정적으로 컷이 됐어요. 2등급이 91.6점 3등급이 81.3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보이는 거죠. 여기는 전진급. 진짜 다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미친듯이 투박투박 싸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꽤 열심히 하는 아이들.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의 차이점이 거의 10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는요. 여기까지는 진입이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사실 다음에 있어요. 4등급 컷이 몇 점으로 내려갔어요? 58점을 들어갑니다. 무려 23점 정도가 내려갔던 거고 5등급 컷도 몇 점이었었던 거예요? 34.8점. 그럼 여기서도 또 14점 가량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교생 절반 가량이 40점대에 육박한다라고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번 시험은 선일여고에서도 나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도가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이거였었어요. 표준 편차를 좀 줄여보자. 너무 많이 표준 편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28점, 25점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좁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생부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선일여고가 그래도 나름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되려 이 표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대형 참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 다른 생각을 또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볼게요. 이제 총평입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완만한 문제였던 거고요. 44미만으로 결국은 시간 싸움이었었던 거고 그를 얼마나 내 것으로 확장을 시켜면 안 되냐, 이해를 시켜면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두 번째요. 지금 선일여고는 선일 외고로 만들어 주셨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다 나가시고 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계속 선일 외고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하고도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었던 거고 재작년하고 또 시험하고 다른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예요. 서답형 단순화예요. 예전에는 서답형이 8문항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새끼문항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16문항에 해당되는 서술형으로 미쳐버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완전 단순화시켜서 20점으로 점수까지 40점에서 대폭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예문도 추가를 하게 됐고 수행 비중을 대폭 늘리게 되고 그리고 시험 범위도 확장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가 총 70점이 100점이 됐었어요. 그리고 수행이 20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태도와 같은 부분이요.
누구나 다 주는 점수겠지? 10점 정도로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수행이 40점이 되었고요. 문항이 50점으로 해서 이 녀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수행평가입니다. 이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5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100점이 사실상 25점에 해당되어지는 객점을 가지게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못 던졌을 때. 그랬을 때 이 1점이 무엇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냐면 4점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돌려 말할게요. 아까 97.4점이 1등급 컷이었죠. 그럼 1등급 컷에 해당되어져 있는 10명, 한 11명 정도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는요 1점조차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많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그런 류의 시험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짧게 만들고 범위를 늘려보고 나니까 학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학교생, 전교생 중 절반 이상이 40점대 있고, 얘가 의미하는 건 시험 범위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단점으로 봐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조금 표현을 세게 써보긴 했지만 적당한 노력이라고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리미리 내용만 잘 섭렵을 해두면은 2, 3등급 노베이스여도 3등급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그래도 나름 가성비 갑의 시험입니다. 월등한 실력차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꾸준하게 잘 받느냐. 그리고 분명 이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40점대가 절반 이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말 시험은 더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문항 더 쉽게 낼 거고, 교과서 한 번 정도만 읽으면 풀어볼 수 있게끔 더 쉽게 낼 거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요 그 어휘 문항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됐었던 문항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밑에 전부 다 보기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쉽게 출제가 예상이 될 거고, 그럼 우리들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아시잖아요. 단순 암기 안 통한다. 외워도 바꾼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면 암기하기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문형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지시어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아마 평가원에서 볼 수 있는 수능과 같은 것들도 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법이 함께 겸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문항의 경우는요 상당 부분은 변형이 있었던 거 확인하셨죠? 하지만 뭐예요? 굉장히 원만한 수준인 거고 본질적인 부분도 사실상 바뀐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시험까지 남아있는 게 얼추 한 2주 조금 더 남아있어요. 한 주말까지 다 사용을 하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이해하고 어디에 부분인 거냐면 대입하, 글의 요지, 주장, 그리고 순서, 삽입, 빈칸 됐죠? 요 정도가 거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이러한 문형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와 해당되어지는 문형입니다. 암기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거고,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전개로 나가는지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면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이 안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슴없이 오셔서 저 찾으시면 됩니다. 약간의 광고였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말고사 열심히들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 노력했었던 만큼의 성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